어젯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황당한 엘리베이터 사고가 났습니다. 40대 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 승강기 통로 바닥에 떨어져 숨진 겁니다. 승강기가 오작동을 일으켰기 때문인데 먼저 사고 개요를 김인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통로 바닥에서 주민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승강기가 고장났다는 신고를 받고 승강기 업체 직원이 기기 점검을 하다 지하 1층 바닥에서 정 씨를 발견한 겁니다. 퇴근길 승강기에 탄 정 씨가 자신이 사는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고 발을 내디뎠는데 승강기 문이 열린 채 갑자기 위층으로 올라가자 승강기와 벽 사이 틈에 발이 빠진 채 말려 들어가 2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13층하고 12층. 그다음에 이 엘리베이터 그 바닥 있잖아요. 바닥. 이 바닥부나 딱 그 다리가 걸리면서 빠져나가 버려요. 밑으로. 사고가 난 승강기는 11년 된 제품으로 사고가 나기 하루 전에도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하루 동안 잇따랐던 3차례 고장으로 사고 당일 아침에도 수리가 이어졌는데 결국 승강기 문이 열린 채 움직이는 고장까지 이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문이 열릴 때 승강기를 멈춰주는 센서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동 승강기를 명령을 내려주는 이제 전기 부분들, 브레이크를 잡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전기기기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 국과수와 함께 현장 검증을 마친 경찰은 관리사무소와 승강기 업체 등을 상대로 고장 원인과 점검 소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이 문틈에 끼거나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많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문 양쪽 끝 작은 틈으로 한 아이의 손이 빨려 들어갑니다. 문에 손을 대는가 싶었지만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애들이 많이 울고 순간 근데 그게 2, 3초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랐었어요. 아이의 손 모형을 갖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문에 대고 있었는데 역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상담 가운데 58%가 이런 손끼임 사고였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다친 어린이가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 기준은 10mm 이내인데 반해 만 2세 아동의 새끼손가락 굵기는 평균 7, 8m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빠르고 근력이 있다 보니까 바로 손을 빼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대로 밀려 들어가서 빼지 못하는. 보통 문이 닫히다가도 중간에 사람이 감지되면 다시 열리지만 손끼임을 감지해 문 열림을 중단하는 장치는 고비용 때문에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타이완이나 일본처럼 커다란 위험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타야 하는 이동수단인데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 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1년에 2만 5천 대씩이나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급증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15층에서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탈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39층에 충돌합니다. 검사를 했죠. 그래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고소를 했는데 이제 사고가. 지난해 부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갈수록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문이 안 열려 안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갇힌 사고로 구조된 사람만 2만 1,000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비상벨을 누르고 전문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올해 초 5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 추세로 10년 전만 해도 한 해 50명이 못 됐지만 2006년부터는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을 갖다가 매년 분기별로 수시로 이제 실시해가지고 노후 승강기라든가 불법 승강기라든가 또 다중이용 시설 승강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이 관리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해 2만 5천 대의 승강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는 1만 7천 대, 전남에는 1만 3천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며칠째 여러 번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를 탔던 주민이 아파트 통로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도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KBC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 방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으아 하는 비명소리 들리고 쿵 소리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정 씨는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고 했지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통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려. 자연스럽게 되게 하지 않았지. 근데 엘리베이터 뒤로 올라오고 있어. 문은 열렸는데 이 사람이 배 뒤에는 흙 꺼지니까 밑에 떨어진 것이.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이미 4월 전부터 고장으로 여러 번 수리업체가 다녀갔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수리업체가 한 차례 점검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고장이 나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2,552건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130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KBC 정희진입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거나 밀리면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8년에 승강기 문의 안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전동 스쿠터가 승강기 통로에 처박혀 있습니다. 56살 고모 씨를 태운 전동 스쿠터가 승강기 문을 뚫고 지하로 추락한 것입니다. 승강기를 기다리던 고 씨는 손자를 안은 채 전동 스쿠터를 작동하다 실수로 승강기 문에 부딪혀 이렇게 문이 그대로 밀리며 추락한 겁니다. 4년 전에는 전동 휠체어를 탄 30대 장애인이 승강기 문을 들이받고 15m 아래로 떨어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승강기 문이 억지로 열리는 걸 막아주는 부품인 도어슈가 충격을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도어슈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처럼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부 충격이 있으면 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때문에 정부는 체중 60kg인 두 사람이 시속 10km의 속도로 부딪힐 때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라는 기준을 지난 2008년에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승강기 40만여 대 가운데 90% 정도가 2008년 이전에 설치돼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기준보다 물론 더 강한 기준으로 충격이 가해진다면 그런 부분들은 생길 수는 있겠죠. 기존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승강기를 탔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승강기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오작동을 한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통로 바닥에서 주민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 승강기가 고장났다고 신고해 승강기 업체 직원이 기기를 점검하던 중 통로 바닥에서 숨져 있는 정 씨를 발견했습니다. 승강기에 탔던 정 씨가 자신이 사는 12층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승강기가 문이 열린 채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작동한 승강기는 15층에서야 멈췄습니다. 고장났다길래 경비씨 아저씨한테 말한 다음에 같이 올라가는 도중에 저는 그냥 문 열려있는 것만 보고 15층에 멈춰있는 거 확인하고 사고를 일으킨 승강기는 11년 된 제품으로 지난 3월 정기 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이 엘리베이터가 평소에도 고장이 잦았고 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에도 고장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승강기 업체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관리 소홀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평소 너무 자주 이용해서 그런지 얼마나 위험한 공간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 무감각해지기 쉬운데요. 사소한 부주의로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사고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한 남성. 목줄을 한 애완견이 미처 타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문이 닫혀버립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자 애완견은 그대로 딸려가 허공으로 뜹니다. 엘리베이터가 두께가 얇은 목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5mm까지는 감지가 가능하나 애완견 줄이라든지 줄넘기 줄, 특히 학생들 가방 끈 같은 경우 두께가 얇은 경우에 끈 같은 경우는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틈 사이로 아이들의 손이 끼는 사고도 많습니다. 어린아이 손 모양의 모형을 엘리베이터 문에 대봤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대로 문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럴 땐 억지로 잡아당기지 말고 지지대 등을 이용해 문과 문틀 사이를 최대한 벌리고 구조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 지하철역, 전동 휠체어를 탄 남성이 엘리베이터 문을 들이받자 문이 부서지면서 그대로 추락합니다. 문이 밀리는 것을 막아주는 도어슈라는 장치가 있지만 외부에서 충격을 주면 장치가 빠져버려 밀리게 됩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멈춰 갇히게 되면 강제로 문을 열어 무리하게 탈출하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열린 문틈으로 떨어져 추락사할 수 있고 문틈에 끼이는 등 2차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는 지난 10년간 300여 건이 발생해 91명이 사망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힐 때 아이들의 손이 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보호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이 손이 끼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문이 열릴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노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간 허용 간격은 10mm. 하지만 어린이 손가락 마디 평균 폭은 이보다 작아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사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애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이제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뺐을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피해 사례 648건 중 절반 이상이 문이 열릴 때 손이 끼는 사고였는데 피해자의 92%가 만 6세 이하였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느리고 또 근력이 약하다 보니 한번 말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빼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엘리베이터에는 이처럼 주의 표시가 부착돼 있지만 키가 1m 안팎인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만과 일본은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우는 얼굴이나 상처난 손이 그려진 그림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김 주의 표시와 손가락 감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부모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2살 난 아이가 후진하던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숨졌는데요. 인솔 교사와 운전기사 둘 중 한 명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2살 박모군이 갑자기 후진하는 통학버스에 치여 쓰러집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박군은 숨졌습니다. 박군이 다른 아이 9명과 함께 12인승 통학버스를 타고 어린이집에 도착한 건 오전 9시 15분쯤. 인솔교사가 아이들을 차에서 내려 건물로 데려갔지만 박군만 챙기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도 박군이 차 뒤에 있다는 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 애기들이 입시를 시키든지 해놓고 난 다음에 차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차를 움직이는 것 같구만.
경찰은 통학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인솔을 했던 교사는 안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인솔 교사가 차에 탑승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CCTV 영상상으로는 뒤에 확인하는 것이 장면은 없었고요. 지난달 광주에서도 유치원 인솔교사의 과실로 4살 난 남자아이가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갇혀있다 발견돼 아직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는 최근 3년간 해마다 10% 이상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덤프트럭이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25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갑작스러운 비보호 자회전이 원인이었습니다. 김효섭 PD가 전해드립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합니다. 직진 신호를 받고 마주오던 25톤 트럭이 이 승용차를 피하려다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져 미끄러집니다. 덤프트럭은 그대로 맞은편에 있던 특수공립학교 통학버스를 덮칩니다. 원주 교차로에서 난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장애 학생과 교사 등 25명이 다쳤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사고 직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 65살 A씨를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사고가 난 줄 전혀 몰라 그대로 갔다고 말했다며 운전자가 무심코 한 비보호 좌회전이 자칫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심야 시간 빈집과 상가에 10차례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60살 여성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휴대용 절단기로 방범 창살 등을 뜯어내 안으로 들어간 뒤 다이아몬드 반지 등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으며 나중에 보석 감별기로 진품만 골라 작물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혹시 세리미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붙여 만든 법인데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안전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신학기를 앞두고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4살 여자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학버스의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광주에서 4살 어린이가 또다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 달 앞서서는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소로 아래로 추락해 원생과 교사 등 1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함께 타고 안전띠를 맸는지 살펴야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행위,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통학버스 의무 동승 여부를 단속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다 적발되면 승합차 기준으로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30점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각종 교습소와 체육관 차량은 이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안전교육 받은 게 있어야 인정이 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그렇게 그게 되는데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인명보호 체계가 없잖아요. 때문에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규도 촘촘해져야 근본적인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4살 배기 아이가 자신이 타고 온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서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이런 일을 막자고 마련된 이른바 세리미법이 본격 시행된 지 2달도 채 안 됐지만 정작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취재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하나둘씩 내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에는 아이 한 명이 길가에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알고 보니 버스에서 내렸던 어린이집 원생 4살 이모군이었습니다. 이군은 어린이집에서 불과 1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에 머리를 크게 다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군은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차량 앞쪽에 있다 출발하는 차량에 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아이들의 승하차를 지도하는 인솔교사까지 있었지만 어린이집 관계자 누구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군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하는지 몰랐어요. 그럼 경찰서에서 어떻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해당 버스는 지난해 4월 통학 차량으로 정식 신고를 마쳤고 어린이집 관계자들 역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학 차량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본격 시행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어린 목숨이 희생되면서 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차량이 등록 당시에 신고 기준에 적합한 판정이 나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기사 37살 김모 씨를 입건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인솔교사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운전기사가 버스에 올라타 운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 앞으로 가방을 맨 아이 한 명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버스는 멈춰있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결국 아이를 치어 쓰러뜨리고 맙니다. 오전 9시쯤 서울 방이동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4살짜리 원생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출발하는 버스에 부딪힌 겁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바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인솔을 돕는 보육교사도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가 내려갖고 그 아이들을 인계를 해준 거야. 근데 기사가 다시 운전해가지고 빼려고 오는데 그 애가 하나가 모르고 그 기사를 따라온 거야. 지난해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광주에서 4살 아이가 어린이집 바로 앞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고 한 달 뒤쯤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수로 아래로 추락해 1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를 입건했습니다. 또 당시 인솔교사나 어린이집 측의 관련법 위반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선생님, 신차 계약은 잘 끝... 어린이들이 타는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위험한 순간이 많은데 어른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한혜영 기자입니다. 하천에 통학버스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한 버스가 갑자기 언덕 아래로 밀려나 하천에 떨어진 겁니다. 버스 안에는 3살에서 5살 어린이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탄 보조교사가 아이들이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불과 사흘 전 경기도 용인에서는 태권도장 통학버스에 탄 6살 양모양이 차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차에는 인솔교사 없이 어린이 6명만 타고 있었고 안전벨트를 차지 않아 양양은 우회전을 하다 열린 차문 사이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세리미법을 충실히 지킨 통학버스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세리미법은 어린이 통학 차량엔 안전벨트와 보호표지 등을 갖추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리고 아이가 통학버스에 타고 내릴 때는 보호자가 반드시 같이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교육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른들이 작은 노력만 기울여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차량들이 안전장치들이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잘 부착되어 있는 그 안전장치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숙련이 덜 된 거죠. 우리 그 운전자 분들은.
모든 걸 짐작으로 바쁘다는 시간적인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 결국 어른들의 주의와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한혜원입니다. 한 어린이가 학원 버스에서 내린 뒤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면 학원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아이가 버스에서 내린 뒤 아니면 길을 건너갈 때까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혹은 아이를 집까지 바래다 줘야 할까요? 김태윤 기자가 학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학원 버스에서 내린 어린이가 혼자서 길을 가로질러 건넙니다. 아이들은 도로를 건널 때 좌우를 잘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작년 8월 6살 박모군도 학원 버스에서 내려 길 건너 집으로 가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박군의 부모는 학원장과 학원 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4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선 통학버스 기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담당 판사는 통학버스 운전자의 책임은 학원생들이 통학버스에서 하차한 후까지이고 짧은 시간이라도 차에서 내려 도로에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통학버스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는 비상 전멸 등을 켜지 않은 점, 학원에서 승하차 안전교육을 충실히 하지 않은 점도 학원 측의 과실 근거로 봤습니다. 다만 박군도 차도를 잘 살피는 등의 자기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1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유치원과 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는 교육활동이 끝난 후 학생을 통학 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통학버스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이른바 세리미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최근 법원 역시 사설 학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원 측에 보호감독 책임을 묻고 있어 향후 비슷한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네, 어린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소식 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하실 텐데요.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가 의무적으로 탑승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지난달부터 확대 시행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노란색 어린이 통학 차량을 세워 점검합니다. 인솔교사가 없습니다. 어린이는 안전띠를 매지 않았습니다. 친구 안전벨트 맸어요? 다른 통학 차량도 마찬가지. 동승자 탑승 등을 의무화한 이른바 세리미법이 지난달 말 15인승 이하 통학 차량에까지 확대 적용됐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있었는데 저희는 또 방학 때는 저희가 또 빼요. 동승자 할 거예요. 저희는 하려고. 규모가 작은 학원들은 법 위반인 걸 알면서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원에 안은 적지, 수입은 적고 지출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70만 원 줘야 되니까 아예 학원 차를 빼려고 그래요. 운전 돌려도 쓰기도 힘들다고. 법 적용 대상인 13세 미만 유치부나 초등부 반을 아예 없애는 학원까지 생겼습니다. 버스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그 많은 한 22개 학원을 막 동시에 다 없애버렸거든요. 버스를 한 2달 안 해보니까 학생들한테부터 막 원생이. 특히 이런 태권도장이 아닌 합기도장이나 소규모 체육시설의 경우 신고 의무 대상도 아니라서 세리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도 학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단속에 소극적인 상황.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법이 현실에서는 겉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저희 KNN이 단독으로 영상을 입수해 보도해드렸던 창원 어린이집
버스 사고에서 아이들을 구조했던 시민 영웅들 기억하십니까? 알고 보니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 동료들이었는데 경남경찰청이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경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쓰러지자 10여 명이 바로 달려나옵니다. 시민들은 발빠르게 서로 도와 6명의 아이를 무사히 구했습니다. 기적을 만든 시민 영웅들은 다름 아닌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모 감리회사 동료 직원들입니다. 사고 당시 큰 소리에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앞서 나갔던 원종현 부장이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아이를 바로 구조하고 뒤로 갔는데 이제 여자아이가 이마 쪽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보고 아저씨 피나요 하길래 저는 괜찮아 빨리 내려줄게 하고 바로 내려서 15명의 직원이 함께 나와 구조를 도왔습니다. 빠르게 역할을 나눠 10분 만에 아이들을 모두 차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안전띠를 자를 가위, 부상자를 위한 수건과 휴지 등을 각자 챙겨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들 자기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다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경남경찰청은 어린이 6명을 신속히 구조한 시민 영웅들을 대표해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남다른 시민 정신으로 구조에 나섰고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안심시킨 모습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직장 안에서 다져진 동료애와 호흡이 급박한 사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힘이 됐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어제 오후 경남 창원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승합차와 충돌한 뒤 넘어지는 아찔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타고 있던 아이들 6명 가운데 2명만 가벼운 찰과상을 입고 구조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네, 저희 KNN이 사고 순간 의료원 시민들의 생생한 영상을 단독 확보했습니다. 정경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주택가 사거리입니다. 승합차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들이받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그대로 쓰러집니다. 사고 직후 시민들이 바로 버스로 달려듭니다. 앞유리를 통해 들어가 아이를 구조합니다. 아이를 안고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쿵 하는 소리가 크더라고요. 이제 우리 직원분들도 이제 나오고 주민분들도 한두 분 나오고 그래서 빨리 애들부터.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오후 5시쯤입니다. 가까이 있는 회사 사무실 직원 등 10여 명이 함께 구조에 동참했습니다. 버스에는 3살에서 7살까지 모두 6명의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차 앞유리 창을 통해 버스 안으로 진입한 뒤 10분 만에 모두 구조를 끝냈습니다. 그냥 들어갔죠. 그 여직원이 애들 빨리 구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들어갔죠. 어린이 2명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을 뿐 운전기사와 어린이집 교사, 승합차 탁승자까지 12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좀 날씨도 춥고 해서 애들 전부 다 이제 저희 사무실의 소파에서 이제 뭐 간식거리 좀 주고 하니까 금방 또 괜찮더라고요. 아이들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량이 전도되면 학생들이 심한 부상을 당할 수가 있는데 안전띠 착용을 해서 부상이 좀 작았던 부분도 있고. 지난 8월 부산 곰내터널 유치원 버스 전도 사고 때도 10명의 시민이 신속하게 힘을 모아 21명의 어린이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시민의 빠르고 의료운 행동과 기본에 충실한 안전띠 착용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9가지 요리를 광파 5분만으로 하라고요? 네 살배기 원생이 자신이 타고 온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갑자기 차가 쏠리면서 3살 유아가 이렇게 차 안에서 바닥에 쓰러졌고요. 이 아이는 하루 뒤인 어제 뇌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들.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운전자들의 준수사항부터 알아봅니다. 차량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 중이죠. 전멸등이 작동 중이라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이 차로의 바로 옆 차선까지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운 표시를 뜻하는 어린이 보호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면 모든 운전자는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합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를 의무화했는데요. 안전을 중요시하는 만큼 꼭 설치해야 하는 장치들도 있다는군요. 먼저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도색은 필수죠. 차량 앞뒤에 탈부착이 가능한 어린이 보호 표시, 운전석 옆면에 정지 표시 장치, 옆문에 발판, 차량 천장 앞뒤에 적색, 황색, 황색, 적색 표시 등 후방 안전장치는 필수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한 후에 출발하고요. 하차할 때에는 어린이가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겠죠?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라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돕습니다. 원포인트 생활상식,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어린이 통학버스 뒤나 옆 차선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통학버스를 앞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후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을 한 후 출발해야 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풍부하게. 지금 여기 클라우드가 있어. 유치원 통학버스 뒷좌석에서 4살배기 어린이가 발견된 건 어제 오후입니다. 아침에 버스에 탄 지 8시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유치원생들을 집에 보내기 위해 차에 올랐다가 발견했는데 체온이 42도까지 오르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이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었고 낮 기온이 35.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유치원은 방학에 들어가 원하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동포인 부모는 맞벌이하면서 친인척도 없어서 돌봄 교실에 아이를 맡겨왔습니다. 애기가 그 차에 있었다는 건 몰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유치원 교사와 버스 기사는 정확한 출석 인원이 파악되지 않아 버스에 어린이 한 명이 남아있다는 걸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할 교육청의 매뉴얼에는 운행 종료 뒤 맨 뒷좌석까지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치원도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치됐던 어린이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28시간째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대학교 통학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나들이에 나선 일가족 5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합차 옆면이 찌그러졌습니다. 차량 내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산업도로 사거리에서 대학교 통학버스와 다마스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 41살 김모 씨 등 일가족 4명이 숨졌고 5살 김군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휴일을 맞아 동해안으로 나들이를 나왔다가 변일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학버스에 탄 학생 44명 가운데 5명도 유리 파편에 맞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 현장에는 이렇게 유리 파편 등 사고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전멸 신호로 운영되던 산업도로 사거리에서 과속을 하다 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고등학생 22명을 태운 통학버스가 추돌 사고를 냈는데 학생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안전띠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교통사고 또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버스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승용차 한 대는 뒤집힌 채 도로에 나뒹굽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전북 김제의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고등학생 22명을 태운 통학버스가 신호를 기다리던 1.5톤 화물차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튕겨나간 화물차가 마주오던 승용차까지 충돌하면서 6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통학버스에 타 있던 학생들은 모두 안전띠를 하고 있어서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에는 지구대 앞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힌 뒤 주차장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구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등 모두 7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급발진하면서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2시쯤엔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에서 대형 화물차 2대와 승용차가 잇따라 추돌해 화물차 기사가 다쳤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자정쯤엔 전북 익산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 9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앞서 밤 11시 반쯤엔 경기도 화성의 전자제품 조립 공장에서 불이 나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학생들을 태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술에 잔뜩 취한 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적발됐습니다. 아찔했겠죠? 버스 안에 타고 있던 학생이 신고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어젯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대학생 13명을 태우고 달리던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합니다. 자신이 타고 있는 버스의 운전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측정 결과 기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5%,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소주 한 병 이상을 드신 거죠. 금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차들이 통행이 많았거든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입건된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점심 식사 때 술을 마신 게 좀 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엔 충북 청주시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고속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해 버스 운전자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앞서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전북 완주 순천 간 고속도로 완주분기점 인근에선 낚시객 19명을 태우고 여주로 가던 관광버스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승객들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버스가 완전히 타 소방서 추산 4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C 뉴스 종선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3살 아이가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육교사가 보채는 아이를 안고 있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일어난 참변이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안 도로를 달리던 어린이집 버스가 방향을 변경해 노란 차선을 넘어갑니다. 버스는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멈춥니다.
어린이들을 태운 통학버스는 이 정상적인 진행 방향 대신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다 마주오는 차량을 만나 급제동했습니다. 충돌은 피했지만 정작 사고는 버스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서 3살 난 남자아이를 안고 서 있던 보육교사 34살 오모 씨가 아이와 함께 넘어진 겁니다. 아이는 버스 바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새벽 숨졌습니다. 처음에 올 때 이제 의식 같은 게 거의 저희들이 보기에는 없는 걸로 보였고요. 뇌에 상당히 깊은 부위까지 어떤 충격이 갔다고 보죠. 경찰은 차선을 벗어난 버스 운전자 63살 윤모 씨가 마주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차량이 한 번에 핸들을 꺾을 수 없다고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편안하게 어린이집 앞으로 이동해서 경찰은 운전자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안에 타고 있던 3살 유아가 넘어졌는데 그만 숨졌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안 도로를 달리던 어린이집 버스가 방향을 변경해 노란 차선을 넘어갑니다. 버스는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멈춥니다. 어린이들을 태운 통학버스는 이 정상적인 진행 방향 대신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다 마주오는 차량을 만나 급제동했습니다. 충돌은 피했지만 정작 사고는 버스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서 3살 난 남자아이를 안고 서 있던 보육교사 34살 오모 씨가 아이와 함께 넘어진 겁니다. 아이는 버스 바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새벽 숨졌습니다. 처음에 올 때 이제 의식 같은 게 거의 저희들이 보기에는 없는 걸로 보였고요. 뇌에 상당히 깊은 부위까지 어떤 충격이 갔다고 보죠. 경찰은 차선을 벗어난 버스 운전자 63살 윤모 씨가 마주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차량이 한 번에 핸들을 꺾을 수 없다고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편안하게 어린이집 앞으로 이동해서 경찰은 운전자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아이가 치여서 숨지는 사고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렇게 숨진 김세림 양의 이름을 딴 이 세림이법, 어린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이 법이 지난 1월부터 발효가 됐는데 한 해 80명의 아이들은 통학버스에 치여서 다치거나 숨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수미 기자입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초등학생이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밉니다. 이를 제지하는 인솔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와주신 선생님 계셔? 버스 기사님. 취재진이 학원과 밀집 지역 4곳을 관찰한 결과 어린이들이 탄 승합차 가운데 10대 중 8대 꼴로 도색이 안 돼 있습니다. 도색이 일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렇게 큰 학원들이 많지만 작은 학원들도 많잖아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이 지난 1월부터 발효됐지만 아직 현장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겁니다.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외 광고와 후사경을 설치해야 되고 지붕에는 어린이들이 타고 내리는 것을 알리기 위한 표시 등이 설치돼야 됩니다. 실제 근무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는 원장과 운전자가 2년마다 한 번씩 이수하면 그만입니다. 교육 자체가 단편적으로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분들에 대한 어떤 정기적인 교육이 제도적으로 좀 강화돼야 되겠습니다. 통학버스에 치여 다치거나 숨지는 어린이는 한 해 평균 80여 명.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데 비해 통학버스 사고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최근에 4살배기 남자아이가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대책은 없는 건지 윤지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통학버스 사고 대부분은 아이들이 운전자의 시야각을 벗어나면서 발생합니다. 차량 뒷부분을 잘 살피도록 후방 카메라나 후방 센서가 설치된 경우는 많지만 뒤쪽만 확인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4살 이모군의 사망사고를 보면 이 군이 차량 앞쪽으로 튀어나왔는데 정작 운전자는 이 군을 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보다 높이가 낮은 15인승 버스입니다. 하지만 이 버스도 키 1m 정도의 아이가 가까이 다가서면 운전자의 시야에선 사라집니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된 일명 세리미법은 차량 앞과 옆도 볼 수 있는 넓은 후사경을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각 후상이 이제 요거거든요. 요게 광각 후상이고 요것도 광각 후사경입니다.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좀 많이 있나요? 아주 많죠. 설령 설치했더라도 아이들이 정신없이 타고 내린 뒤 운전자가 잠시만 주의를 놓쳐도 곧 사고로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사각지대 위험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면도 영상 장치라든지 경고음이 울릴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다 갖추는 것이 아무래도 기간이 2년마다 한 번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간이 좀 길죠. 이미 마련된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어른들의 좀 더 강력한 의지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지연입니다.